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what, why, how 이 3단계 틀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복잡한 문제도 좀 명확하게 만들고 원인 찾고 또 해결책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아주 실용적인 틀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임워크가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자료 속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죠. 자, 그럼 첫 단계, what?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서도 그냥 힘들다, 불안하다, 이런 막연한 거 말고요. 내가 겪는 구체적인 문제가 정확히 뭐지?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사진 찍듯이 묘사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업무 집중력이 확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관찰 가능하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첫 단추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what이 명확해야 그 다음 why, 그러니까 원인 분석 단계로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왜 이 문제가 자꾸 생길까? 이걸 묻는 건데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를 보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유 말고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거, 습관이라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외부 환경, 시스템이나 주변 상황 같은 거요.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 이걸 같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패턴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야근 문제의 Y를 그냥 일이 많아서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 이거랑 특정 요일 오전에 업무 요청이 막 몰리는 그런 회사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걸로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을 좀 다각도로 파악해야 진짜 해결책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how. 해결책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핵심은 이거죠. 내가 아주 작게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행동이 뭘까? 이 질문이에요. 거창하게 계획 세우고 이번엔 진짜 해내야지 이런 의지력에 기대는 게 아니고요. 네. 아주 작고 계속 반복할 수 있고 또 약간 행동을 쉽게 만들어 그는 시스템이나 구조를 살짝 바꾸는데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아, 시스템이나 구조. 네, 보내주신 노트에도 그런 메모 있지 않았나요? 작은 환경 변화가 의지력보다 3배 효과적이다 이런 거. 아, 맞아요. 있었어요. 딱 그 맥락이네요. 마음 단단히 먹자. 대신에 그냥 책상 위 커피잔 위치를 바꾸는 정도의 작은 변화. 그렇죠. 그런 작은 설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프레임워크 실제 사례에 적용된 걸 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겪으실 법한 아침 지각 문제. 왓은 명확하죠. 아침 출근 시간에 자꾸 늦는다. 네, 그럼 Y는 뭘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Y는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일단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잘 못 자고. 이건 내면 습관이죠. 그쵸. 그리고 알람을 침대 바로 옆에 두니까 너무 쉽게 꺼버린다. 이건 외부 환경이고요. 이 두 개가 딱 맞물리는 패턴이 흔하더라고요. 아, 저도 좀 찔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how. 해결책은 아주 구체적이면서 작은 행동 변화네요.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 거실에 두기. 네, 또는 알람 시계를 저 멀리 강제로 일어나야만 끌 수 있는 곳에 두기.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환경을 살짝 바꾸는 거죠. 네, 아주 작은 변화네요. 다음 사례는 업무 관련인데요. 보고서 제출 지연 문제. 왓은 보고서 마감일을 자주 놓친다 이거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게 팀 전체의 문제로 언급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Y를 보니까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한다. 이건 내면적인 것 같고, 네, 완벽주의 성향이죠. 또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그냥 미룬다. 이건 과제가 좀 불명확한 외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 보고서 쓸 때 시작이 제일 어렵던데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우는 그 시작의 장벽을 확 낮추는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감 일주일 전부터 매일 딱 30분만 투자해서 한 꼭지씩만 써보자. 아, 하루에 한 곡지요? 네. 아니면 일단 15분 타이머 켜놓고 목차 초안만이라도 5개만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요. 전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주 작은 첫 스텝을 내딛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부담을 확 줄이는. 마지막으로 회의 효율성 문제 사례도 있었죠. 이것도 꽤 흥미로웠어요. 네. Y는 팀 회의가 막 2시간씩 길어지는데 정작 결정되는 건 거의 없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Y는 이건 좀 명확해 보였어요. 자료 속 회의록 예시만 봐도 회의 시작 전에 명확한 의제랑 목표 공유가 아예 없이 시작하고 이건 준비 부족, 외부 환경이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막 중구난방으로 하게 된다. 이건 회의 구조가 없는 거고요. 맞아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네, 그래서 How, 해결책은 아주 간단한 시스템 도입이었어요. 회의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논의할 핵심 의제 딱 3개랑 각 의제별로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목표 1개씩을 미리 공유하는 것. 아, 미리 공유하는 거요? 네, 이것만으로도 회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거죠. 이것도 뭐 5분이면 할 수 있는 작은 구조 변화고요. 그러네요. 정말 작은 변화인데 효과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들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작은 구조의 변화라는 거. 문제를 막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일단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what, 내 안의 문제든 밖의 문제든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나서 내일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스템 변화, how, 이걸 설계하는 거죠. 의지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요. 네. 뭐랄까 커피잔 위치 살짝 바꾸는 정도의 그런 작은 행동 설계가 의외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자료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오늘 살펴본 이 What, Why, How 프레임워크 정말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 써보면 꽤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지금 당신이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한번 이 틀에 맞춰서 가볍게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문제는 구체적으로 뭐지? 이게 왜 자꾸 반복될까? 그리고 내일 당장 아주 작게 뭘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문제 상황에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연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행동? 뭐랄까 키스톤 헤빗이라고 하죠. 아, 핵심 행동이요? 네, 그 작은 시작점, 그 레버리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